네, 우선 아침 특강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할게요. 아시겠지만요, 솔루션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네, 우선 이렇게 한 권 책이 있습니다. 늘 갖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충 교재인데 포인트라는 140이 있습니다. 네, 우선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은요, 더드림 문법을 갖고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습니까? 우선 겹치긴 합니다. 네, 우선 교재는 이제 2권으로 시작을 해요. 습니까? 항상 제가요. 솔루션 피세요라고 하면 이 책을 피시면 돼요. 주 교재고요. 가끔가다 이제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하면 이제 포인트를 피시면 돼요. 포인트 없으신 분은요, 다시 말하지만 더드림 문법이나 기본서를 갖고 오셔도 사실 같습니다. 됐습니까? 우선 요얘기해 볼까요? 우선 저희 목표는 내년 이제 1차 시험이에요. 2, 3월쯤에 아마 1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준비하냐면, 우리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바운더리요. 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될까? 우리 시험에 단어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 단어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어를 외우세요. 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복화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디엄이라는 수거 문제 있어요. 그리고 회화 문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야? 단어 문제 중에 복화도 있고 이디엄도 있고 회화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를요, 우린 지금부터입니다. 1번은 네가 외우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암기요. 우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서 교재 잠깐 볼게요. 솔루션 교재입니다. 1회 펴보시고요. 솔루션은 1회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시간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사실 시간 좀 안 들어요. 1회 1번 문제입니다. 1회의 1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내일부터는 시간 안 드려요. 오늘만 시간 드립니다. 첫날이니까. 1회의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회 1번 문제입니다. 풀어보셨어요? 우선 이렇게 올게요. 요번에 1차 합격한 친구예요. 그리고 내년 아마 1차도 합격할 친구입니다. A군은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1번 문제를 A군이 이렇게 풀었대요. 보는 순간, 외웠단 말이야. 보는 순간 외웠어요. 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예요. 보는 순간 외웠는데, 그 다음 얘기야. 밑에 복이요. 복이 단어도 다 알아요. 습니까? 만약입니다. 혹시 A군은 어떻게 푸셨는지 아세요? 1번에 밑줄 껐잖아. 야, 나 이거 알아. 분명히 이거 외웠다니까. 그럼 A군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밑에 A, B, C, D 보기 갑니다. 보기 가서 하는 말은요, 다 아는 단어야. 그럼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보는 순간 정답은 C번이야. 얘는요, 3초 만에 맞춰요. 앞으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밑줄 단어 문제는요, 무조건 3초 만에 맞추셔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B하고 C예요. 이번에 떨어진 B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 1차 때요, 떨어질 또 B군이에요. 혹시 B군은 어떻게 푼 줄 아세요? 1번 문제예요. B군이 이렇게 풀었대요. 밑줄 껐는데 이 단어 외웠던 적이 있어요. B군의 기억 속에는요, 분명히 이 단어 외웠었거든요. 근데 뭐가 떠오르지 않으면 한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B군은 어떻게 푼 줄 아세요? 이거 외웠었는데. 근데 뜻이 기억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요, 해석으로 가요. 그 단어 뜻을 모르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시험날은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B군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해석을 시작해요.
그리고 요번에 떨어진 C군입니다. 그리고요, 내년 1차에도 떨어질 C군이에요. C군은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C군의 입장이요. 밑줄 걷는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야, 태어나서 처음 봤으면 이 단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쵸? 근데 시험날은 이미 끝난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두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는요, 시험날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외웠던 적이 있어. 근데 나는 처음 봤거든? 그럼 이 친구들은요, 무조건 해석으로 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BC처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밑줄 단어 몰라요. 밑줄 단어 모르면요, 우선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이 이렇게 돼요. Florida's blank인데 밑줄을 모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유출해야 되는데 warm weather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플로리다의 따뜻한 기후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따뜻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올라올 밑줄 끄시고요. 이제 갈로 묶을게요. The States 갈로. 그리고 밑줄 거라. to be 밑줄 거요. 습니까? 결론적으로 해줄게요. 저희가 이번 이제 순환을 배웁니다. 이번 순환을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allow 있고요. 그리고 cause 있고요. enable 있어요. 요번에 이제 9월 경찰 시험에 나왔습니다. 습니까? 요 세 가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구조냐면 뒤에 목적어 와요. 구조 이렇게 나와요. allow 목적어, cause 목적어, enable 목적어. 그리고 뒤에는요. 이 자리는 목적어를 보충한다. 물론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배우시면 돼요. 목적어를 보충한다라는 목적어 보호라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자리에 부정사가 나온대요. 근데 이상해요. 관용적으로 영어에서 그냥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 ing는 안 된다? 이게 쟁점이야. 그 요번 시험도요. 정답 뭐다? 부정사일까 ing일까? 앞에 allow의 to 부정사, cause의 to 부정사, enable to 부정사. 정답은요. 부정사가 정답이었다. 그쵸? 우선 이제 포인트라는 책을 잠깐 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포인트 140이 있습니다. 요 책이에요. 혹시 없으신 분은요, 다시 말하지만 이 책으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습니까? 우선 더 드림 문법 있죠? 그걸로 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포인트는 번호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몇 번 가시냐면요, 포인트 책을 볼게요. 포인트 8번을 잠깐 봅니다. 포인트 8번 보시면요,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정되어 있어요. 이쪽 게. 결과적으로 별표 20자리, 늘 시험에 나오는 별표 20자리, 그쵸? 우선 입에 익어야 돼. 누가 보인다는 거야? allow의 to 부정사, cause의 to 부정사, enable to 부정사처럼요. 목적격 보호 자리 누가 나온다? 부정사, 관용적으로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안 된다는 거야? ing는 안 된다 이 말이 그쵸? 습니까? 이것처럼요. 그렇구나. 이거를 우선 암기하면 맞춘다, 그쵸? 근데 포인트를 다시 봐봐요. 기본은 세 가지란 얘기지 세 가지만 있다는 건 아니야. 습니까? 그러면 밑에 가볼게요. 지금부터 더 외우세요. 둘째 줄에. encourage의 to 부정사 맞아. 근데 얘는 용기를 주는 거니까 어쨌거나 똑같은 말이야. 습니까? 그리고 false 똑같습니다. false 목적어 to 부정사 맞아요. 근데 false는 강제 개념의 힘으로 강제한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맞아? 목적어가 부정사도록 강제하더라. 이런 느낌이야. 그쵸? 그리고 밑에요. permit 허가 개념이고요. persuade는 허가 개념이야. 설득 개념이야. 그럼 어떻게 달라? permit A to 부정사는 허락하는 뜻일 거고 만약에 persuade는 설득이요. 어쨌거나 목적어와 부정사도록 설득하다. 구조는 다 비슷해요. urge 개념은요. 촉구하다, 재촉하다, 충동질하다 이런 느낌이야. 그쵸? 이것은요. 약간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다 똑같다. 목적어가 부정사도록 해주더라. 다 똑같단 말이야. 그쵸? 대신에 맨 끝에 겁니다. 둘째 줄 맨 끝에 보시면요. forbid 있거든요. 요거는 별표 하나짜리야.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와서 배울게요. forbid는 별표 하나짜리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목적어 다음에 부정사 왔는데 근데 얘가 왜 별표 하나짜리냐면요. 나머지는 다 이거거든요. 목적어가 부정사게 해주더라. 긍정이야. 근데 forbid는 아니에요. 목적어가 부정사를 못하게 막다라는 얘만 부정이야. 그쵸? 독특하거든요. 얘는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목적어 부정사를 못하게 막다. 정답은 forbid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 부정사 못하게 막는 거야. 전혀 다릅니다. 그쵸? 요거는요, 나중에 따로 배우시고 따로 와서 정리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기본 세 가지입니다. 목적어가 부정사도록 해주더라. 총 3개 외우자. allow to 부정사, cause to 부정사, 이름 to 부정사. 그쵸? 요번 9월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독해 다시 가봐요. 저희가 지금 B군과 C군의 입장으로 풀었거든요. B군하고 C군은요, 그 단어 모르잖아. 아리까리 하잖아. 그럼 해석을 해봤다니까. 해석을 마무리할게요. 플로리다의 따뜻한 기후인데 어떤 기후인지 모르겠고, allow to 부정사니까 the state. 플로리다는 주요. 플로리다는 그 주가요, to be. 뭐가 되도록 한 거야. 뭐가 됐어요? The type of citrus. 혹시 너는 끝나고 citrus 모르시면 단어 외우시면 돼요. 프로덕션은 쉬운 단어죠. 뭔지 모르겠지만 citrus는 귤. 우리가 말하는 오렌지와 좀 다른 귤이잖아요. 그쵸? 있습니까? 그 마무리 갑니다. 플로리다의 따뜻한 기후는요, 플로리다 주가 그 시트러스 프로덕션이니까 귤 생산의 최고, 꼭대기인 최고가 되도록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이쪽 올게요. 지금 해설해 봤거든요. 근데 유추는요, 다시. 아니, 해석하면 뭐해? 밑줄 단어를 지금 유추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2단계입니다. 단어를 모르는 BC는요, 이 문장을 해석하고요. 해석한 다음에 분명히 뭐해? 유출해봐야 돼. 그쵸? 근데 1등은 여기입니다. 해석해서 유추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국어적인 능력이에요. 중요한 건 국어적인 능력이야. 맞습니까?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혹시 제주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제주도. 우선 상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귤은요. 대부분 귤은 어디서 나오지? 제주도잖아. 물론 요새는 남해도 제주도 돼요. 남해도 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식이 뭐가 필요해? 제주도는 귤인데 왜 제주도 귤일까? 강원도는 귤이 아니잖아. 그쵸? 왜 그래? 귤은 날씨가 따뜻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따뜻한 기후가 귤을 만드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쵸? 만약입니다. 이 문제가요, 빈칸으로 만약에 웜 개념의 빈칸이면 쉬운 문제야. 이해됐어요? 다시. 이 문제를 응용해보면, 만약에 빈칸에 웜이라는 단어를 빈칸이잖아요? 그럼 어떤 기후가 귤을 생산할까? 상식이 아마 따뜻하거나 덥거나, 이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야. 따뜻한 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뭔가 좀 더 높은 수준을 필요해. 그러면 그날 유추해요. 도대체 어떻게 따뜻해야지 귤이 생산될까? 그쵸? 그럼 밑에 보기를 넣어볼게요. 만약에 A군은요, 이게 문제야. A번에 보기 갑니다. 베리어. 매우 따뜻한 기후. 이게 제일 딱 맞죠? 만약 시험날 해석을 하고 유추해야 돼. 근데 1번을 넣어봤거든? 어쨌거나 매우 따뜻한 기후는 귤을 생산한다. 야, 이거 딱 맞잖아. 그러면 솔직히요, 1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쵸? 근데 모르고 2번도 넣을게요. 2번은 어떻게 돼요? World famous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따뜻해? 야, 그럼 이거 말 되지 않나?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따뜻하면 그 정도면 귤 생산지의 최고가 되겠지. 그리고 10번이요. 이어 라운드가 뭘까? 라운드는 한 바퀴니까 1년 내내라는 뜻이야. 그럼 1년 내내 따뜻해도 귤 생산하지 않나? 맞잖아. 그리고 D번이요. exceptional 뜻이 뭐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매우라는 말과 같아요. A번과. 아니, 예외적이니까 굉장하다. 예외적이니까 독특하다 뜻이야. 그쵸? 한마디로요. 4번도 넣어봐. 예외적으로 따뜻한 기후가 이렇게 최고로 만들까? 말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쪽 올게요. 네, 지금까지입니다. 기출문제 100문제 중에 해석에서 맞출 수 있는 거는요, 사실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해석이 하지 마. 방금 전에 1번 풀어봤잖아. 해설을 해봤거든? 따뜻한 기후가 귤 만드는 건 이해가. 근데 어떻게 따뜻하면 귤을 만드는 최고일까? 그쵸? 매우 따뜻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따뜻해. 1년 내내 따뜻하다니까. 예외적으로 따뜻해. 이거는 시험날 감당이 안 돼요. 맞습니까? 결론은요. 해석해도 못 맞춥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저희는 지금부터요. 이제 한쪽에 이게 있어요.
내년 3월이 목표죠. 내년 3월 목표죠.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를 치셨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칠 때요, 사실 이 생각이 잘 하셔야 돼요. 밑줄 쳐진 단어 문제와 밑줄 쳐진 이력 문제와 밑줄 쳐진 회화 문제는요, 사실 준우 문제예요. 합격한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밑줄 단어와 밑줄 이디엄, 밑줄 회화가 나오면 기뻐해요. 왜냐면 안 틀리거든요. 왜 그럴까? 어쨌거나 나는 외웠잖아. 외워 쓰는 순간, 보는 순간 알면 바로 정답 가거든요. 여러분들은요, 합격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외워라. 이 문제는요, 외우시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만약에 야, 사전 외워라. 그거 미친 거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시험에 나온 단어는요, 한 1,500개 된다니까. 이디엄도 합쳐서 500개밖에 안 돼. 이디엄이요, 회화요. 회화는 합쳐서 2, 300개밖에 안 돼. 지금부터입니다. 6개월 동안 죽으라고 외우시면요, 시험날 A군처럼 맞춘다. 그쵸? 우리는요, 합의해요. 단어 외울 거예요. 우선 네가 외우는데, 저는 이제 시험을 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요, 단어를 외우세요. 단어를 외우시고요, 내년 시험 바로 맞추세요. 습니까? 우선 통일시킬게요. 학원에서는 손복화가 있거든요. 손에 잡히는 복화도 있고 더드림 복화도 있습니다. 우선 복화는요, 손복화로 통일시킬게요. 손복화를 외울게요. 그래서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범위를 정해서요, 오자마자 여기다 이제 단어 시험을 칠 거거든요. 조그맣게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 적으시고 단어 뜻만 적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진도 나갈 겁니다. 습니까? 그러면요, 그 아침 특강 끝나면 얼추 한 번을 외우게 돼요. 습니까? 단어 한 번 외운다고 외운 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것처럼요,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습니까? 지금 목표는요, 좀 이따가 여기다 뒤에다 붙여놓을 겁니다. 단어 진도표를요, 뒤에다 붙여놓을 테니까요, 진도표 보시고 매일같이 그만큼 계속 외우세요. 습니까? 아셨어요? 우리 목표예요. 1번 문제 같이요, 이제 모의고사 때 연습해. 모의고사 때요, 1번 문제처럼 밑줄 단어 나오면 혹시 외우셨죠? 그럼 바로 푸세요. 근데 만약에 못 외우셨죠? 그럼 풀지 말고 체크하세요. 지금부터 연습해요. 저희가 아침 특강을 이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솔루션 가지고 뭐 한다? 문제 푸는 그걸 배워요. 잠깐만 안 돼요. 솔루션은 문제 풀이를 배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배우면 뭐해?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은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해요. 아셨어요? 근데 모의고사 풀 때요, 이제 기억해야 돼. 모의고사 풀 때 뭘 배우냐면 포기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해요. 그날따라 재수없게요,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포기하는 거 배워요. 괜히 그것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습니까? 우리 내일부터입니다. 만약 1번처럼요, 내일부터 포기하는 연습 배워요. 야, 밑줄 걷는데 모르잖아. 풀지 마요. 우리 방금 전에 해석해 봤잖아. 해석했는데 사실 못 맞춘다니까. 그쵸? 내일부터는요, 밑줄 단어는 외운 거 아니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풀어요. 어차피 해석해도 못 맞추니까요, 딴 거 다 푼 다음에 마지막 풀어라.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밑줄 단어 어쩔 수 없잖아. 아시면 맞추고요. 모르면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시험날 해석한 다음에 유추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 그쵸? 우리 수업은요, 모른다 치고 해석해서 유추하는 연습은 계속합니다. 맞습니까? 다만, 평상시에 단어를 좀 외울게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걸 좀 배워요. 단어 밑줄 단어입니다. 올라가서요, 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봐요. 시험에 많이 나온 단어는 사실 라틴어가 결부돼 있어요. 라틴어가 영어 들어오면서 참 고급 언어로 바뀌었거든요. 고급지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 라틴어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중에 최소는 아셔야 돼. 펄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펄이 뭘까? 라틴어예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관통하는 거. 이거를 through 이렇게요.
어떤 공간 있잖아, 관통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across 이렇게 해요. 그럼 앞으로 합의해요. 펄 개념이 나오면 뜻이 뭐다? through. 펄 개념 나오면 뜻이 뭐다? across 개념이겠죠. 그럼 앞으로 합의가 펄 나오면 어떤 공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통과한다는 뜻이야.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단어입니다. 펄의 동그라미 친 다음에 ENN 있죠. 거기다 밑줄 긋이고요. 이거 사실 ANN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E에서 이거 똑같잖아요. 그쵸? 묶어서요. 앞으로 얘가 보이면 다 뜻이 뭐다? ear. 우리 혹시 아는 단어 해볼까요? annual. 기본적으로 유명한 게 뭐 라니아 연대기 할 때 뭐 annuals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뭐다? annual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혹시 annual은 중고등학교 단어입니다. 뜻이 뭐죠? 매년, 연간의 이 뜻이야. 그렇죠. 왜 그럴까? ANN, ENN, year이라니까.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봐. 1년이 있거든. 근데 1년 있는데 얘가 펄이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니까 1년 내내란 뜻이야. 그렇죠? 맞습니까? 그 마무리 갑니다. 혹시 이 단어 끝나고 외우자. 근데 뜻이 뭐다? 펄, 스루. 처음부터 끝까지야. 통과했으니까. ENN은 2월이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과했으니까 1년 내내 다도 돼. 그쵸? 정답은요? 당연히 C번으로 간다. 그쵸? 많은 시험날입니다. 단어 모르면 유추하면 힘들어져요. 이 문제. 그쵸? 끝나고 외우자. 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요. 우선은 막 외우지 마시고 복습할 때 어떻게 해라? 방금 전에 배웠던 걸 읽으면서 왜 그런지 유추하시면 돼요. 습니까? 아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태가 있는데 그 3번 문제가 있어요. 3번 문제 읽어볼게요. 먼저 풀어보세요. 3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3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우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요. 두 번째예요. 우리 시험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온다? 이디엄도 나오고요. 회화도 나와요. 1단계는 암기하라니까. 암기하세요. 습니까? 그래서 내일 똑같아요. 단어도 범위가 계속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디엄도 범위가 계속 나가요. 습니까? 그래서 범위 그 진도표 보시고요. 어쨌거나 그만큼 계속 외우세요. 습니까? 근데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단어나 이디엄 회화가 밑줄로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요. 밑줄 쫙 끈 다음에 workout. 그러면 합격생들은 좋아한다니까. 왜? 평상시에 늘 이디엄 외웠잖아. 분명히 workout 뜻을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요? 보는 순간 뜻 알잖아. 정답 바로 찾는다. 결론은 3초 만에 맞춘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시험날 들어갔더니 단어 밑줄 단어 한 2개 나왔고 그리고 밑줄 이디엄 하나 나왔고 그 밑줄 이디엄이 회화 나왔으면 4문제잖아. 그러면요. 3, 4, 10이니까 12초 오래 그래 약간 삐그덕거리면 15초면 4문제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예요. 최근에 경찰 문제는요. 이디엄과 회화를 뭐로 많이 낸다? 빈칸으로 많이 내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완전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이게 3번 유형이거든요. 3번 유형처럼요. 빈칸으로 내잖아? 그러면 좀 단계가 필요해요. 1단계. 빈칸으로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그 문장을 해석해 봐야 돼. 아니, 해석한 다음에 뭐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있는 단어를 유출해야 돼. 됐어요? 근데 3번. 뭐 해야 돼? 야, 그 밑에 단어를 외워야 돼. 결론은 밑에 있는 표현을 외워야 돼. 총 3단계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해라? 야,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하고 유추하는데 아까 이 얘기입니다. 유추는 국어적인 능력이야. 그쵸?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기억할 게 있어요. 한쪽으로 외울게요. workout.
아니, 선생님들의 모든 이디엄 책에 다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워크아웃 뜻 아시면, 예를 들면 혹시 뜻 좀 아세요? 1번 뜻. 혹시 워크아웃 뜻이 뭘까? 나가서, 아웃 게임이 나가서잖아. 워, 일하잖아. 혹시 옛날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 혹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은 양반이었어요? 아니에요? 제 와이프가 어디서 들어왔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해. 야, 우리 조상이 누군 줄 알아? 우리 조상이? 갑자기 어느 날 알았는가 봐. 야,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정약용 선생님이야. 형사만 너무 까불지 마라. 갑자기 저한테 이 말이에요. 야, 우리 조상이 누군 줄 알아? 정약용 선생이야. 이만큼 유명하거든? 야, 너희 집에 유명한 사람 없지? 까불지 마라. 근데 제가 갑자기요, 그 생각이 들어요. 국사시간에 정약용 배웠죠? 정약용은 양반일까요? 중인일까요? 아니면 싼 것일까요? 혹시 아세요? 정약용은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에요. 그럼 정약용을 조상으로 둔 저희 와이프는 뭐죠? 중인이죠. 저는 선상 김씨거든요. 양반의 후손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상들의 정약용이 있대. 이제 나 못 까불지 마라. 그래? 중인이잖아. 나 양반이거든? 어디 감히? 아셨어요? 그쵸? 옛날로 생각해요. 혹시 옛날의 양반들은 농사를 지었을까요? 혹시 옛날의 양반들은 마당을 쓸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옛날에 양반이나 귀족이나 움직이지 않아요, 몸을. 그럼 일은 누가 한다는 거야? 노예. 하차는 천민들이 하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가서 일한다는 건 몸을 쓰는 거잖아. 옛날에 양반은 몸을 안 써. 아셨어요? 그게 평균적입니다. 양반이나 왕이나 일찍 죽었다라는 기록이 많아요. 누구보다? 평민들보다. 왜? 평민들은 일하니까 운동을 하잖아. 우리 알죠? 몸을 쓰면 건강해지는데 양반은 하루 종일 앉아서 책 보잖아. 운동 안 하잖아. 그래서 단명하더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언젠가 생각해봐. 운동이라는 개념이요. 사실 인류에 들어온 게 얼마 전이래요. 왜? 나가서 몸을 쓴다? 그거 천 것이잖아. 운동은 누가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마무리.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가서 일하는 건 몸을 쓰는 거거든? 몸 쓴다는 것은 결국 움직이는 운동 개념이잖아요. 그쵸?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요. 뭐가 맞다는 거야? 나가서 일하니까 운동하더라 라는 뜻이 있다. 그쵸? 그 만약입니다. 내가 워크아웃 뜻 알아. 워크아웃 뜻이 뭐지? 그래, 운동하다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워크아웃의 뜻을 안다. 두 번째 뜻이 뭐야?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 그 문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문제를 바깥으로 보내버리면 그 문제가 사라졌지. 해결하다.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워크아웃이야. 그쵸? 이것은요. 1번은 운동하다. 2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가 2번 뜻이야. 그쵸? 그 3번 뜻도 있어요. 3번 뜻 이런 거야. 어떤 애가 일을 하는데 야 나가라. 아니 일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건 일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어떤 뜻도 있다. 일하고 있는 애를 나가라. 결국 너 잠깐 쉬어. 한국말로 하면 이거 좀 어렵죠. 이걸 구조조정이라 불러요. 근데 한국말로는 사실 워크아웃을 그대로 씁니다. 한마디로가 회사가 힘들 때 재정적으로 힘들잖아. 너 잠깐 나와봐. 일하는데 나와봐. 이게 뭐지? 구조조정. 이걸 우리나라말로 워크아웃 그대로 써요. 씁니까? 한마디로 뭐였다는 거야? 너 잠깐 나와. 너 힘들잖아. 야, 좀 필요 없는 거 없애자. 야, 필요 없는 거 없애자니까. 구조조정해.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남기고 다시 들어가. 이게 뭐라 그래? 워크아웃이라 그래. 그쵸? 쉬운 말로는요. 그냥 일하지 말고 쉬어. 이 뜻이야. 그쵸? 3번 뜻도 기출이 있어요. 씁니까? 이것은요. 1번 뜻. 운동하다. 2번 뜻은 그래.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그쵸? 3번 뜻이 뭐가 있더라? 구조조정. 아니면 그냥 워크아웃이라고 그대로 알면 돼. 그쵸? 씁니까? 그럼 다시요. 만약입니다. A군처럼요. 미 죽었잖아. 뜻 외웠거든? 그럼 정답을 바로 맞추면 돼. 그쵸? 근데 요번에 다르다니까. 앞으로 준비할 거 이거예요. 우리 시험은요, 이디엄과 회화가요,
밑줄보다는 빈칸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문제입니다. 아까 어떻게 풀어요? 해석을 해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유출해야 돼. 앞으로입니다. 이디엄과 회화는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왜? 대부분 빈칸 문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요, 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네, 3번은 아까 우리가 합의했어요. 우선은 해석해. A번이 말합니다. Don't worry 밑줄 거라. 네, 방금 전에 국어라 그랬잖아. A가 말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럼 뉘앙스가 뭐야?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네, 그럼 뒤에 말도 뭐 할까? 걱정하지 마. 그쵸? 그 뒤에 내용 볼게요. Everything will blank입니다. 뭘까요? 어쨌거나 just fine. 어쨌거나. 빈칸은 뭐가 나와야 돼? 걱정하지 마. 문제가 없다. 그럼 빈칸은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쵸? 그 밑에 보기예요. 만약에 A, B, C, D 정말 이거 마지막은 단어 문제라니까. 아니 보기에 있는 이디엄을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정답은 유추가 가능해. 왜? A도 넣어보고 B도 넣어보고 C도 넣어보고 하면 유추 가능하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요. A번의 뜻을 안다니까. 워크아웃 뜻이 뭐지? 모든 것들이 해결돼. 문제가 해결되니까 정답은 좋은 말로 괜찮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이겁니다. B번에 make out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올게요. 네가 만약입니다. 네가 만약에 make out을 아셨으면요. 단어 뜻 넣어보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우선 make out이요. 우선 수업을 이렇게 해요. 이디엄은 끝나고는 외워야 돼. 근데 아까 뭐가 있다고요? 단어처럼 어근이 있듯이 이디엄도요. 단어 뜻과 역사가 있어요. 그럼 얘입니다. 혹시 make out이 뜻이 뭘까요? make는 여기서 시키다의 뜻이에요. out 개념은 생각해. 안에 있었어. 안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보이잖아. 그쵸? 그럼 뜻이 뭐니? 바깥으로 나오게 시키는 거야. 그럼 보이는 거잖아. 그쵸? 그럼 make out 뜻이 뭐다?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보이네. 그럼 뭔지 알잖아. 그쵸? 이해하다, make out. 그쵸? 그럼 마무리요. 네, make out 뜻이 뭐라고요? 이해해. 야, 누굴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 이해한다니까. 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정답. 야,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들은 이해, 말이 돼요?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는 뜻이 정답 A가 더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3번입니다. C번에 get over. 얘는 뭐래요? get over이요. get에는 이동성이 있어요. over는요, 어떤 장애물입니다. 야, 내가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계속 가야 돼. 장애물을 넘어간다. 이게 over이 넘어간다 뜻이야. 그쵸? 그럼 어떤 뜻일까? 야,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잖아. 야, 장애물이 있으면 극복하는 거라니까. 야, 그럼 get over는 장애물을 극복한다. 그쵸? 근데 왜 C번이 정답 아닐까? 주어가 everything이잖아.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근데 만약에 C번 넣으면요. 뭐가 주어가 돼야 돼?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거야.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거야. 그쵸? 정답은요. C번 함정이야. C번은 주어가 우리라든지 사람을 넣는 게 맞잖아요. 그쵸? 정답은요. C번은 함정이다. 그러시면 안 돼. 그쵸? 습니까? 그리고 D번이야. 혹시 do over는 뭐예요? 여기서 over하고 좀 비슷하다. 그쵸? do를 쓰고요. 그리고 over입니다. 가장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야. 워크아웃도 기출이 많아. 메이크아웃은 너무 많아. 궤도볼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do over는 잘 안 내. 별표 하나짜리야. 습니까? 해볼게요. over이 아까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여기야. A가 여기 있었는데 넘어가. 그럼 뭐니? 여기에 A가 한 번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넘어가니까 A가 또 있잖아. 그쵸? over는 반복하다의 뜻이에요. 이때는.
이해됐어요? 야, 여기서 끝나야 돼. 담이 있잖아. 야, 멈추면 끝나잖아. 넘어가면 또 하는 거잖아. 그쵸? 반복하다. 뜻이요. do 하다, 반복하다. 아셨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이쪽입니다. 방금 전에 두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어나 이디엄 회화가 밑줄 나오면 외우면 바로 맞추면 돼. 아시겠어요? 근데 방금 전에 3번 문제를 풀어봤잖아. 3번은 그렇게 안 된 거야. 빈칸 냈단 말이야. 그쵸? 그럼 1단계 뭐 해라? 해석을 해봐라. 유출해야 돼. 근데 처음에 해석할 때 뭐가 중요했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니까 뒤에는 좋은 말이 나와야 돼. 그 모든 것들은 걱정하지 마니까 모든 것들은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근데 마지막에 워크아웃 뜻 알아야 돼. 그쵸? 이해됐어요? 네, 좋을게. 한 3, 4년 전이에요. 경찰 시험이요. 2014를 거의 마지막으로 보면 돼요. 거의 2014를 거의 끝물로 보시면 돼요. 2014년 고쯤까지는 경찰 영어가 조금 어려웠다. 됐어요? 그러다가요. 2015예요. 그리고 2016년입니다. 너무 쉬워졌어요. 경찰 영어라는 시험이 너무 쉬워진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요. 도대체 어디서 쉬워졌을까라고 봤어요. 가장 쉬워진 거는 이 부분이에요. 독해. 옛날에 독해가 한 8개 나왔거든요. 그때는 독해도 적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8개 중에서요. 거의 한 4개에서 6개요. 수준이 고삐리 뺏겨도 고3 정도 거 뺏기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옛날 거 탭스나 고시나 등등등. 그래서요. 야, 독해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다. 왜? 한 2개에서 4개는 좀 1, 2학년 정도 쉬웠는데 나머지는 좀 어려웠다. 그쵸? 근데 최근에입니다. 최근에 독해 보시면요. 100%다 고필일 거야. 그러니까 독해가 쉬워졌잖아요. 그쵸? 그럼 최근에 어떤 줄 아세요? 나는 모의고사를 치면요. 독해가 생각보다 많이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모의고사 쳤죠? 시험을 매기면요. 독해에선 생각보다 많이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한 줄 아세요? 2014년 이후에 15, 16입니다. 야, 나 생각보다 독해를 많이 맞추거든? 독해가 좀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법이요. 2014 이후부터요. 문법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최근에는 2개에서 한 3개 정도. 원래 아니야. 2014 전까지는요, 문법은 3개에서 5개 정도 나왔어요. 요새는 거꾸로야. 2, 3개가 문법이거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9가지가 거의 대부분 나와. 그리고 소위 별표 하나짜리는 거의 안 나와. 별 20개짜리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문법을 기본적인 9가지만 해도 얼추 문제를 풀고 별표 20개짜리가 나오니까 어쨌거나 좀 되는 착각. 그래서요. 2, 3문제 중에 하나 틀려도 크게 뭐 변수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 야, 문법은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예요. 단어는요. 단어, 이디엄, 회화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 틀리는 건 어디 틀린다? 단어 문제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생겼냐면요. 저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과목별로도 비슷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번 시험이 국사가 진짜 어려워지면요. 애들은 이 생각해요. 와, 국사가 너무 어려워졌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열심히 해야 돼? 국사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국사 공부만 매진해요. 수험생들이 바보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험에는 형법이 어려워요. 그럼 형법에서 망해요. 그럼 그 순간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야, 이번에는 형법을 열심히 해야 돼. 그쵸? 그리고 다음 시험에는 형소법이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떨어지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요번에 영어 어려우니까 영어만 하고, 다음번에 떨어진다면 국사 어려우니까 국사만 하고, 다음에 또 형사법 떨어지니까 또 그것만 하고, 그쵸? 바보예요. 합격생은요, 그냥 고르게 열심히 합니다. 아셨어요? 그 중에 어쩔 수 없어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똑같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15, 16, 영어 너무 쉬워졌거든요. 그게 어떤 생각 든지 아세요? 야, 내가 독해 좀 되고, 문법 좀, 그래, 한두 개 틀려고. 그럼 난 지금부터 단어 외워야 돼, 그쵸?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영어를 혼자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 나 독해는 좀 한다니까. 그럼 혼자 그냥 껄쩍도 하면 되잖아. 문법은 어차피 한두 개 틀려도 별 표 안 나거든? 단어는 내가 외우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영어 수업을 잘 안 듣기 시작해요. 2015, 16. 기본반도 한 번도 빼는 게 많아, 이제. 왜? 아니, 어차피 단어 외우는데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요, 영어 특강도 사실 잘 안 들어와요. 왜? 야, 단어 내가 외우면 되지. 아셨어요? 근데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래서요, 합격은 더 안 나와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이요, 2014까지는 어마어마하게 합격을 했어요. 1년에. 2014년도는 절정이었어요. 그때요, 그 여름 시험에 2차 때인가? 2차 때는요, 1차만 350명 됐어요. 아니, 1차 합격생이 우리 학원에 350명이야. 그때 어떤 줄 아세요? 기본반이 한 250명 듣는데, 아니, 면접시험을 준비한 애들이 350명이잖아. 그때는요, 거꾸로요, 이 강의실보다는 저쪽 애들 더 터져나왔어요. 그게 학원이 웃기죠? 아니, 기본 1차 준비한 애들보다 면접 쪽에 더 많은 거, 그쵸?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다가요, 2015, 2016, 합격자가 지금 반토막 났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결론 아셔야 돼요. 합격은요, 요번에 수업 시간에 얼마 전에 말했죠. 요번에 1차 합격입니다. 남경이요. 국어하고 영어하고 통합해서 남경은 거의 160이에요. 80, 80이야. 아셨어요? 그리고 여경은요, 거의 통합해서 180이에요. 90, 90이야. 요새 합격은,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어를 70 맞고 국사는 90 맞았어. 합격을 했거든? 그래도 합이 180은 돼야 돼. 이게 요새 룰이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큰일 났죠. 요새는 영어 점수가 70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합격이 없고요. 80 밑으로 떨어져도 별로 합격생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왜 합격이 반토막이 줄었을까? 요새 애들이요, 영어 성적이 14년도 이전보다 더 안 나와요. 지금 우리 학원이 지금 문제거든요?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애들이요, 지금 착각을 하는 거라. 혹시 여러분 착각입니다. 야, 단어만 외우면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요, 이미 영어가 잘 된 애들. 혹시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이미 독해에서는요, 하나 내지 0 다 맞춰요. 아니, 어쩌다가 하나 정도 틀려. 그리고요, 문법은 거의 다 맞춰요.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요, 단어만 하는 거야, 단어. 그래서 어떻게 돼? 단어에서 두세 개 틀려도 합격해요. 단어에서 세네 개 틀려도 합격하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아닐 걸 믿습니다. 다수가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나는 단어만 하면 돼. 그 미쳤는 거라. 왜? 독해에서도 맨날 두세 개 틀려. 문법에서도 맨날 한두 개 틀려. 이미 여기서 몇 개 나가? 세 개, 네 개면 이미 끝난 거야. 단어요? 문제죠. 경찰련은 단어만 외운다고 못 맞춥니다. 방금 전에 뭐가 필요해? 빈칸 문제잖아. 단어, 이디엄, 회화를요, 빈칸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쵸? 좀 여러분 목표예요. 한쪽입니다. 내일부터 범위 나가니까요, 단어 외우세요. 대신에 이걸로 큰일 나요. 왜? 우리 시험에 빈칸 문제 단어가 어떨 때는 한두 개, 그럼 두 문제. 회화 문제가 한두 개, 두 문제. 회화 문제가 한두 개, 두 문제. 총요, 4개에서 6개는 무조건 빈칸이야. 만약에, 최근입니다. 단어를 외우면 뭐하냐고. 빈칸으로 4개에서 6개잖아요. 그쵸? 이 문제를 못 맞추면요,
결혼 시험에 또 떨어져요.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누가 이러면 빨리 설득하셔야 돼요. 야, 영어 여기서 단어만 하면 돼. 그럼 막 미친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 진짜 영어를 잘하는 애들 있어요. 분명히. 저도 알거든요. 그 친구는요, 저도 그렇게 설명해. 야, 너는 독해 약한 것만 좀 하고, 문법, 에이,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너 지금 단어 몇 독이야? 왜? 얘는 독해가 다 맞춰요, 거의. 얘는 문법이 거의 다 맞추잖아. 그럼 여기서는 한두 개나 두세 개 싸움이니까 이걸 하면 돼, 그쵸?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직까지요. 독해도 두세 개, 이러면 위험하잖아, 이미. 앞으로요, 공부를 어떻게 한다? 골고루 하시고요. 특히, 문제요. 빈칸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시험날은요,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실금 단어 많이 했다며? 아니야.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쵸? 네, 같은 유형이 뭐냐면요. 5번 문제, 4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오늘만 시간 드린다고 그랬어요. 어서 4번 문제. 네, 4번 풀어보셨어요? 네, 4번은 아까 같은 방식이에요. 빈칸이고요. 밑에 단어가. 네, 근데 문제가 생긴 건요. 6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방금 전에 4번 문제 풀었었고요. 그리고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어요? 네, 이쪽 올게요. 네, 우리 시험에 문법이 나오는데 문법 공부는 여기에요. 우선은 기본서요. 근데 문제 풀 때는요. 기본서가 암기가 돼야 돼요. 혹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반에서는 그냥 어떻게 이해해라라고 잠깐 말해. 근데 문제풀이 반에서 그러시면 큰일 나요. 이해는 뭐 개뿔 암기해야 돼. 암기. 아시겠어요? 1단계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서 암기. 우리는 지금부터 뭐냐면 기본서를 암기할게요. 근데 기본서를 암기를요. 앉아서 하시면 결국 시험 때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포인트 140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를요. 제가 MP 파일로 다 강의했거든요. 오늘 혹시 없으신 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학원 홈피 들어가요. 학원생 자료실 일반 자료실에 포인트 138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우선 포인트를 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 강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다 다운받으셨고요. 지금부터입니다. 내년 시험 쓸 때까지 음악 듣듯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학원 올 때 버스 탈 때 들으세요. 그리고요. 쉬는 시간마다 들으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들으시고요. 잘 때도 들어요. 그럼 꿈속에도 제가 막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면요. 시험 때까지입니다. 한 3, 40번 돌면 저절로 암기돼요. 맞습니까? 목표입니다. 그 뭐 하란 말이야? 결국 암기에 앉아서는 좀 힘들다니까. 모든 것들 뭐가 필요해? 암기가 필요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요. 음악 듣듯이 계속 들으세요. 그럼 시험 날까지 암기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봐야 돼. 왜? 암기를 했으나 그거는 한글화돼 있거든요. 문제 방금 전에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경찰 시험입니다. 경찰 시험은 문법 문제가 대부분 빈칸이야. 그럼 빈칸은 어떻게 풀까요? 아까 여기요.
아까 단어도 어떻게 낸다? 경찰은 대부분 빈칸이야. 아까 단어 빈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하고 유추하고 단어를 외워라. 그쵸? 문법 빈칸은 그렇게 안 해요. 문법 빈칸은요, 우선은 그 문장의 구조를 봐요. 그 문장의 구조를 봐.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 문장의 구조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네가 알고 있는 별표 20자리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습니까? 문제 다르죠? 근데 다시 가봐요. 4번의 빈칸이고 6번이 빈칸인데 이걸 어떻게 알지? 내일부터 연습해요. 4번의 빈칸인데 밑에 단어 봐봐. 단어의 뜻이 다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단어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단어 시험이야. 근데 6번 가봐. 6번에 보기 봐봐. What, that, it, how. 혹시 너한테 how의 뜻을 물을까? 그거 아니잖아. it의 뜻을 물을까? 그거 아니잖아. 그쵸? 이걸 뭐라 그래? 문법 구조 문제. 그쵸? 그럼 위에 거 올라갈게요. 4번입니다. 아까 배웠듯이요. 4번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 돼. 해석하고 유추를, 또 국어야. 근데 마지막은 단어를 외워야 돼. 그쵸? 그럼 올라가 볼게요. 빈칸에 도대체 뭐가 맞을까? 읽어볼까요? as soon as를 뭐뭐 하자마자라고 하죠, 보통. Books became easily accessible. 콤마가 있어요. 콤마 동그라미. 콤마 동그라미. 뭔지 모르겠지만 increase라는 단어의 미줄굿이고요. even more. 그리고 end 동그라미. Book culture became a basic part니까 미줄굿게요. became a basic part 밑줄. of the European way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하나 배울게요. 우선 교재 중에서요. 맨 끝으로 가봐요. 솔루션. 솔루션 교재 맨 끝에 갑니다. 이렇게 맨 끝에 가시면요. 그 한 장짜리가 좀 있어요. 그 빈칸 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 말고 아침 영어 특강 보충 자료라는 한 장짜리 있거든요. 교재 맨 뒤입니다. 맨 뒤에. 맨 뒤에 간지 하나 말고요. 그 앞에 아침 특강 보충 자료 있죠. 그거를요. 이렇게 예쁘게 쫙 찢어요. 앞으로 이 한 장을요, 여러분은 늘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 한 장이 여러분들을요, 시험날 살려줄 거거든요. 이 한 장 찢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 적을게요. 교재 맨 끝에 한 장을 찢으신 다음에 이름을 하나 적을게요.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당구장 표시에 뭐 주어 다음에 동사고 목적어나 보고 접속사 동사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뭘 적냐면요. 이렇게 구문독해라고 적어요. 당구장 표시 있는 데다가 구문독해 적어요. 그리고 뒤에 편에요. 1번부터 9번까지 돼 있죠. 여기다가 문법 문제 풀이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구문독해 피세요라고 하면 당구장 표시, 문법 문제 풀이 피세요라면 1번부터 9번까지 이거 피시면 돼요. 맞습니까? 아시겠죠? 구문독해 프린트입니다. 구문독해 프린트 오른쪽 맨 밑에 가서요. 요거 배울게요. 콤마야. 요렇게 end요. 콤마야. 그리고 or이야. 그럼 앞으로 합이에요. 콤마 뒤에 end면 앞에 콤마 end야. 콤마 뒤에 or이야. 그럼 앞에 콤마 or이야. 그쵸? 앞으로 합의해. 약속이야. 콤마 뒤에 end 오면 앞에 콤마 end야. 콤마 뒤에 or 오면 앞에 콤마 or이야. 그쵸? 약속. end or 앞에 콤마는 관로 없어도 돼. 이거 상관없어요. 결국 앞에 콤마야. 그쵸? 그러면 왜 그래? A하고요, B하고 C를 and or은 풀인데 접속사 어떻게 붙여? 대등하게 붙여. 그럼 어떻게 돼? A, B, C는 대등해. 아셨어요? 그 다음 얘기야. 혹시 and의 뜻 좀 아세요? 원래 and 뜻이 그리고 그래서잖아. 그 뭐도 같단 말이야? 내용도 같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위에 문제 응용해봐. 4번 문제 풀 때 이렇게 돼요. 콤마 뒤에 end야. 근데 앞에 콤마가 end거든? 근데 누가 보이지? 왼쪽에 주어 다음에 동사, 오른쪽에 주어 다음에 동사, 오른쪽에 주어 다음에 동사.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콤마 뒤에 end라며? 그거 말고요. 이거는 내일 할 건데 앞에 가서 as 내지 동그라미. 앞에 가서 as 내지 동그라미. 그러면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as soon as를 접속사라 그래요. 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된 거야. 접속사는 한 문장을 붙인 풀이야. 하나의 문장에 주어 동사 하나거든요. 그래서 컴마 찍고요. 새로 주어 다음에 동사.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장에 이렇게 할게요. as soon as 보인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빈칸 앞에 컴마 있죠? 빈칸 앞에 컴마 앞에 끊으세요. 빈칸 앞에 컴마 앞에 끊어. 그럼 어디까지야? as soon as부터 시작해서요. 컴마 앞에 있는 easily accessible까지가 한 덩어리야. 그쵸? 습니까? 그리고요. 빈칸부터 시작해서 and 있네요. and는 왼쪽과 오른쪽이 대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 얘기는 내일부터 하나하나 풀어갈 겁니다. 그쵸? 이것은 약속이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단어를 외워라. 그쵸? 대신에 문제를 풀어봐. 오늘 배웠죠? 어떻게 푸는지 하나하나 연습하시고요. 모의고사 때 그대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아셨죠? 저희가 그래서 목표가 기본적으로 단어를 이런 식으로, 문법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쵸? 내일요. 문법과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내일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요. 혹시 내일부터는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안 드리거든요. 1회 정도를 조금씩 풀어오세요. 맞습니까?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